부터는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주빈은 고등학생 때는 온라인에서 상담사로 활동했고 대학에선 학생 기자로 일하며 성폭력 예방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한 대학의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창 시절 성적장학금을 받았고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뒤엔 지역 봉사활동센터에서 50여 차례 장애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교내 학보사에서 학생 기자로 활동하면서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이 시절 교내 성교육 강연을 소개하거나 실수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성폭력 예방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방지 같은 기사도 썼었고요. 학보사에 눈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 학우들의 눈이 되어서 열심히 소식을 나르겠다. 이런 듯한 내용의 기사들을 일면에 실었었고요. 중고등학교 땐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사로 활동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00건 가까운 게시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연애 상담이나 IT가 주요 분야였습니다. 음란물 다운로드 처벌 여부를 묻는 글엔 아동 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글도 적었습니다. 또 친인척 간 성폭행에 대해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라며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활동했던 조주빈은 대학을 졸업한 2018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악랄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엔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며 사기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 경찰이 마약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조주빈과 함께 대학 학보사에서 활동했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용하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주빈은 구속되기 일주일 전에도 봉사단체를 찾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조주빈과 학보사 활동을 했던 A씨는 조 씨가 박사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되게 조용했어요. 강의가 끝나면은 학보사 일이 없으면 바로 집에 가고 점심도 혼자 먹고 감정적인 공유를 한다 이런 친구도 없었고 독단적 행동으로 학보사를 운영해 편집국장직에서 파면됐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군것질 할 때 쓰거나 나는 편집국장이니까 너희가 알 필요 없다. 여성과 관련한 영상을 보던 모습도 기억했습니다. 을 비롯한 여자아이들 직캠 같은 게 공용 컴퓨터에 저장이 돼. 학보사를 나갈 때는 공용 컴퓨터를 포맷해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주빈은 인천의 한 봉사단체에서 장애인 지원팀장이란 직책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구속되기 일주일 전에도 이 봉사단체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봉사단체 관계자는 조 씨가 어렸을 때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렸던 경험을 반성하기 위해 봉사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회의 도중 휴대폰을 보는 일이 잦았고 여성 사진이 많이 떠 있었던 것 같다며 한창 수사 중일 시기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의 이름을 자주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해온 걸로 취재됐습니다. 대화방에선 가입자들에게 충성 경쟁까지 벌이게 해서 제2, 제3의 조주빈을 만들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2018년부터 박사방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이름을 썼는데 수사에 노출될까 봐 방을 수시로 없애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름을 바꿔다가 그 다음에 피카츄로 변하고 다 방 터지고서 막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했었는데 피해 여성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가입자에게 이벤트로 불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동시에 2개의 방을 열었고 1번 방엔 박사인 조주빈과 20에서 30명의 가입자를 참여시켰습니다. 2번 방엔 조주빈과 피해 여성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주빈은 1번 방의 가입자에게 미션을 주고 승자에게 이른바 소원권을 줬습니다. 승자가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면 2번 방에 있는 피해 여성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승자에게 보내줬습니다. 또 다른 방도 존재했습니다. 3번 방입니다. 100만 원 이상 보낸 가입자에겐 피해 여성 10여 명이 있는 방에서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가입자들은 조주빈처럼 박사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자기가 왕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보면 멋있죠. 왜냐면 남자 한 명에서 여자 이렇게 몇 명 거느리고 막 자기 막 노예처럼 이렇게 하고. 청소년들도 가담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자애들 뭐 같이 있는 거를 그 방에 막 띄워줬어요. 자기는 커갖고 뭐 박사가 꿈이라고. 가입자도 이런 영상을 올리면 운영자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좀 하다 보면 걔네들이 이제 몇 명들한테 줘요. 그 과일 권한을. 그러면서 나중에 박사한테 또 반 권한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조주빈과 가입자들의 범행은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스스로 악마의 삶이라고 표현하며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1995년생 조주빈. 앞을 보며 담담하게 꺼낸 말은 반성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죄책감은 없는지 물었지만 침묵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어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조주빈은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엔 반창고, 목엔 보호대를 찼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유치장에서 벌인 자해의 흔적들입니다. 경찰서 앞엔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공범자도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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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오늘 조주빈을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과 협박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성을 착취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돈벌이를 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소식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오늘 처음으로 조주빈을 조사했습니다.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검사의 직접 조사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조금 전인 저녁 7시 반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조서를 열람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와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조주빈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사의 질문에 자신의 얘기를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신의 얘기를 이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인하는 건가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 답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 수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서 80여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사건을 포함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다른 현재 범위들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일 오전에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네, 기존 변호인이 사임을 했죠. 그럼 새 변호인이 구해졌습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조 씨를 변호하기로 한 변호사가 어제 사임계를 냈습니다. 가족들의 설명과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오늘 정식 조사를 하기 전에 조주빈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됐다는 걸 고지를 하고 사임한 변호인과 간단히 면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주빈은 오늘 혼자서 조사를 받았고요.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특별수사 TF를 꾸린 데 이어서 법무부도 TF를 구성했다면서요? 네, 법무부는 오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TF 산하에는 수사지원팀과 법제도 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피해자 보호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영 검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대외협력팀장을 맡았습니다. TF는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방안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경찰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 이 자신의 범행을 악마의 삶으로 표현했는데 자신을 어떻게 악마로 동일시하는 그 심리적 배경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한 행위를 하면서 사기 범죄를 주로 했던 사람이고요. 예. 사칭, 협박,
등을 통해 가지고선 이제 금전을 갈취하고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음란물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난 한 2년 정도를 지금 아동성 착취물 시장으로 이제 뛰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은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한 존재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뭐 아주 협박과 끔찍한 행위들을 하는데 이르렀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을 추앙하는 회원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지시를 그야말로 뭐 따르게 되는 이런 이제 유저들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본인을 이제 악마라고 지칭하는 게 판결 전 단계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 중에 그런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자의식이 증대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과대 망상까지는 아니어도 과장된 이제 자의식에 기인해가지고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에 이른 걸로 보이고요. 예. 그 이제 그 희망사항이 악마라는 어휘 하나로 모두 잘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사 당국에 따르면 조주빈은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이른바 박사방에서 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일환인가요? 50대 사업가 행세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조 씨의 범행 수법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그 네. 위에 자신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임, 감히 공격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임을 이제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협박, 갈취 뭐 이런 것들 사기죠, 일종의 그런 이제 범죄를 하는 게 뭐 주요한 수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25살짜리 남학생 뭐 졸업 겨우 한 실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50대 정도 되는 소위 이제 박사라고 부르게 된 것도 뭐 학사이나 박사라고 불리면 좀 더 사회적인 어떤 뭐 명망을 가정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속지 않을까, 뭐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박사, 자칭 사장인 거죠. 그래요. 이 조 씨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뭐 칼로 노예라고 새겨라 뭐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네. 수법을 보면 아주 잔혹하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도 N번방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박사방에서는 수법이 더 진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모두 빼내기에 이르렀고요. 그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회원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공익요원이 2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이 여성들의 모든 개인정보, 뭐 10년 전 주소까지 다 빼내가지고 협박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디에 살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를 죽이겠다 이런 종류의 협박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면 나 하나 희생하면 네.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잘못된 그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점점 더 심한 가학적인 영상까지 찍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끔찍한 영상들을 돈을 받고 사실은 유포시켰다, 공유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그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의 이제 방에서는 회원들이 어떤 특정한 피해자를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아바타라는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회원 중에 네.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성폭행하는 과정을 사실 실시간으로 다 본인들이 공유하기도 하고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집단 성폭행 비슷한 것을 온라인에서도 벌였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과 성착취 등이 자행이 됐는데 피해자들은 뭐 조금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렇죠. 네. 협박을 하는데 가족들도 위협을 하겠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그것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유포시키겠다. 학교에 알리겠다. 친구들한테 다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아마도 피해자들은
일종의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 예컨대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어려움이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일종의 터널 비전 같은 아주 특이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건 터널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출구가 빛이 오는 출구 하나만 보이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가능성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사가 시키는 대로 결국은 빛이 있는 출구는 오늘 좀 더 과학적인 영상을 찍으면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해주고 내 영상물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겠다는 제안, 그것이 유일한 출구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박사방의 운영자 조 씨도 그렇고요. N번방의 운영자들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런 짓을 저지르지 못했을 텐데 그들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글쎄 이제 유저들, 헤비 유저들 중에는 성도착증 환자들이 뭐 소아성애나 가학적인 성애자들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박사가 운영한 방에 헤비 유저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가입료, 회원 가입을 할 때 받은 돈이 100만 원 정도씩 된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당연히 수백억 대의 범죄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범죄 수익을 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사라는 사람은 어쩌면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 시민처럼 하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노리는 아주 뭐 직업적인 범죄자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 범죄자들, 운영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회원들도 심각한 범죄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유저들이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다룬 영상물은 사실은 아주 이제 심각한 영상물들입니다. 피해자가 실존하고 피해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는 성폭력까지 간 사람도 있지만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시청만 한 사람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부족하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들이 각각 본인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를 경찰에서 입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 뭐 소지죄,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정도로 처벌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일부 헤비 유저들 중에 유포를 다운을 받고 막 유포를 한 사람들은 아마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유포죄를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산산조각 나가지고 아마 엄벌에 처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방조죄나 교사죄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박사 이전에 박사하고 굉장히 흡사한 방을 운영했던 자가 워치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결과가 그 사람만, 유저들은 하나도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그 방을 운영했던 워치맨만, 감시자라는 사람만 1년 반 형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판례이다 보니 과연 지금 이들을 모두 교사죄나 이런 것들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성립할 거냐, 입증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경찰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가서는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로 지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양형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형 기준 강화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영상들은 이제 포르노그래피가 아닙니다. 성착취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서는 엄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엔도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의 이제 음란물들은 아주 엄벌해, 그야말로 모두 징역형을 처하는 데다가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결국에는 가산해서 형이 수백 년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입법을 해서라도 엄벌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기존의 모든 죄명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양형이 나오게 일단은 판례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